예, 안녕하세요.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에서 어린이 제품과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된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수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실제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육활동 진행하고 계신지 현장 교사의 생생한 목소리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에서는 2013년부터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저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입니다. 아이건강국민연대에서 PVC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제품들, 문구류를 중심으로 납과 카드뮴을 측정을 해서 위험성 여부를 알려주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활동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 2015년부터는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서울 지역 아이콥 협의회와 함께 학교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시설 내장재나 가구류 등의 유해성 확인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해물질 관련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조사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해성이 확인된 업체에는 편지를 보내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2016년부터는 유해물질 공통 안전 기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16년 이때부터는 그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제 학교에서 체육교구로 사용이 되지만 범용 제품이라는 이유로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스포츠용품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학교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안전한 제품에 대한 목록을 좀 제시하고 정부 부처에 관리 방안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고요. 이런 활동들을 토대로 2019년 말에 국가산업기술원과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서로 업무 협약을 맺고 스포츠용품의 KC 인증 제품을 일부 생산하여서 학교에서 KC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결과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1년을 맞이하면서 국가산업기술표준원과 시도교육감 협의회 명의로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KC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구매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 총 37개 학교에 유해물질 조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납과 카드뮴, 브롬겐 안연제 같은 중금속이 학교 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한 40% 정도 되고요. 안전 기준에 들어있는 제품은 한 60%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에 이제 제품들을 조사를 해본 결과 재질 여부에서 PVC 재질이 거의 46%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간별로 좀 유해성을 보면은 교실, 돌봄교실, 학습준비물실, 과학자료실 순서로 유해성이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료실은 거의 안전한 게 없죠? 네. 빨강이 위험이고 노랑이 주의고 파랑이 안전입니다. 안전은 PVC 재질도 아니고 중금속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 파란색이고요. 노랑 주의를 준 것은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PVC 재질의 제품이어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드렸고, 그리고 위험 빨간색인 것은 중금속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입니다. 이 학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한 방식이 XRF라고 휴대용 형광 분석기로 하거든요. 이거는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비파괴 검사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는 제품을 훼손을 해서 정밀 분석을 해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태라서요. 저희가 학교 제품을 인위적으로 뜯어와서 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탈레이트는 그냥 PVC 재질의 여부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1개 초등학교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앞에 학교들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실과 도서실에서 543개 제품을 조사를 했는데 안전성이 확인된 거는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중금속이 안전기준 초과한 게 34%, 그리고 PVC 재질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도 27%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학교별로 좀 유해성 분포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좀 편차가 크죠? 위험 제품이 많은 학교들도 있고 또 안전한 제품이 더 많은 학교들도 있고, 근데 이 학교들의 차이를 보면은 PVC 재질의 제품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제품군별로 유해성을 보면은 소품류, 그러니까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파나 장식 부품들에서 PVC 재질과 납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가구류 같은 경우도 이게 원목 가구들을 주로 사용하시지만 좀 비싸기 때문에 그 교실에서 사용하는 책장류 같은 경우는 그 시트지, MDF 합판에 시트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트지 때문에 PVC 재질로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시트지에 함유되어 있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건강 영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PVC 재질이고 2687ppm의 납이 들어있는 제품은 교실 뒷 게시판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면은 전시를 하잖아요. 그 전시하기 위해 게시판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적엔 그것이 부직포 재질이었는데 지금은 올록볼록 엠보싱 되어 있는 PVC 재질의 제품으로 거의 전면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게시판에서 납이 저렇게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을 좀 안전한 재질의 제품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틀이라든지 사물함, 그리고 도서실의 바닥 장식재들에서 납이 고농도로 나오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하단의 중앙에 보시면은 블라인드에서 브롬이 56,000ppm이 확인이 되었는데 저거는 브롬계 난연제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브롬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습니다.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뉴욕주에 보시면 브롬계 난연제는 어린이 활동 공간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브롬계 난연제를 사용한다고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그러니까 확산되는 속도가 늦춰진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난연제를 제품에 사용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 대신 그 브롬계 난연제로 인한 어린이들의 건강 영향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린이 활동공간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나 환경보건법상의 관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 장판, 교실이나 복도의 바닥재에서도 일부 이제 PVC 재질의 제품인 경우에는
납이나 카드뮴이 고농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확인되었고요. 보시다시피 그 도서관의 책장들,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책장들이 PVC 재질이고 카드뮴이 높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드뮴 같은 거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규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함량으로 75 ppm을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거의 600 ppm, 300 ppm 이상의 카드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지만 학교 그 페인트에 아직 납이 확인되고 있는 학교 시설들이 있어서 이것도 신속하게 좀 교체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제품 구성을 유해성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먼지들에서는 좀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제 교실과 도서실에 있는 먼지를 수거를 해다가 납과 카드뮴, 브롬, 프탈레이트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왼쪽에 이제 사진 보시면은 붓이 있잖아요. 붓으로 이렇게 먼지를 쓸어서 가져다가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는 건데요. 먼지 위에 수북이 이제 덩어리가 보이시죠? 저것이 교실에서 이렇게 실제 채취한 먼지입니다. 약간 좀 먼지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좁은 공간에 학생들과 선생님이 많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전자제품도 많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를 분석을 해 보았더니 C학교 같은 경우는 DHP가 6,900 ppm 정도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특이하게 교실에 그 모노륨이라고 불리우는 옛날 그 장판 있죠? 가정에서 설치하는 그 장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였고요. 그러니까 F학교 같은 경우는 7,000 ppm이 넘는 DHP가 확인됐는데, 여기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책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책장을 좀 많이 갖다 놓은 교실이었어요. 다른 교실에 비해서 엄청 책장의 그 분포도가 높았는데, 그 책장들이 다 PVC 재질의 시트지가 부착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급에 비해서 그런 특이점이 있는 것과, 그리고 먼지에서의 프탈레이트가 더 고농도로 나온 것을 보면 제품과 먼지의 유해물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B, E 이런 학급은 지금 1000 ppm 정도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이 낮잖아요. 학급에 비해서. 그 이유는 1학년과 2학년의 교실이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1,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 도우미 지원을 해 주신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청소가 되다 보니 그만큼 이제 제품에서 분출되어 있는 환경 호르몬들이 좀 자주 청소되다 보니까 농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정기적인 청소, 물 청소 이런 것이 환경 개선에 또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PVC 재질의 책장이 많이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고농도로 DHP가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요거는 2018년에 저희가 체육관에 프탈레이트 조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교실과 약간 비슷한 유형의 먼지에서의 DHP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M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 총괄하면 한 8,000 ppm 정도 되고요. DHP만도 6,000 ppm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M초등학교 체육관은 진짜 체육관으로 사용되는 체육관입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과도기 과정에서 옛날 이제 강당이라고 할 수 있죠. 대규모 행사가 집합 행사할 적에 사용되는 시설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M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체육 활동이, 체육 수업이 진행되는 체육관이었는데 저렇게 높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시설재의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육교구들로 인한 오염도
문제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실제 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포츠 용품을 구매에다가 확인해 보았더니 농구공 같은 경우 특히 저희 우리나라에서 DHP 같은 경우 제품의 0.1% 이하로 사용을 공고하고 있는데 실제 제품에서 2%, 6%, 3%가 넘는 DHP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였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구르기 매트가 있습니다. 아이들 체육 활동 중에 이제 다치지 않게 그리고 몸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이제 구르기 활동을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매트에도 이제 겉에 재질에서 DHP가 고농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요즘 홈트가 유행이죠. 코로나 때문에 홈트 더 유행인데 지금 아령에 겉에 이제 그 예쁘기도 하고 또 손에 이런 쉽게 녹슬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 시트지 같은 거가 부착이 되었거든요. 밀착 부착이 되는데 그 시트지에서 거의 13%, 14%에 가까운 DHP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게 문제는 이제 그 기구들이 그 상태 그대로 끝까지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주 접하게 되면서 접촉하게 되면서 이게 낡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부스러지면서 손에 묻어나거나 아니면 바닥에 떨어져서 먼지와 섞이게 되는데 그것이 다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또 음식을 섭취하면서 사람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신체 접촉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제품들에서는 포탈레이트 가소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활동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포탈레이트계 가소제 같은 경우 제품 내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품 내에 분자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 내 다른 원료들과 함께 포탈레이트 가소제는 그냥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라 그 PVC 재질의 제품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이 포탈레이트 가소제가 이렇게 분출되어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막 만지고 건드려서가 아니라 그냥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그 자체에서 포탈레이트 가소제가 조금씩 분출돼서 나오면서 공기에 섞이거나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 먼지에 섞여서 그것이 다시 비산되면서 사람에게 호흡으로, 신체 접촉으로, 그러니까 피부 접촉으로 인체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 영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바닥재 위에 뭔가 이제 그 러그나 뭐 카펫이나 이런 거 이제 깔아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공중으로 비산되는 거는 조금 덜해지겠죠. 그 덮어지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브롱겐 안연제가 섞여 있는 소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인체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천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는 것도 일단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차선책의 대안인 거고 가급적이면 그 PVC 재질의 장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아니면 그 환경산업기술원에 들어가시면 녹색제품 정보 시스템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그 바닥재들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최소한의 그 안전 기준을 지켜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유해물질을 감소해서 제조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그 리모델링 하실 때, 뭐 제품 교체하실 적에 그 대체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저희가 그 조사를 했던 납, 카드뮴, 포탈레이트, 브로만 안연제 이런 왜 이 물질들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라고 하면은 모두 발암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생식독성, 식용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건강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최소한 이런 물질들은 어린이 제품과 활동 공간에 사용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 물질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납 같은 경우는 이제 식용독성 물질이고 발암성 물질이어서 아이들의 IQ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요즘 점점 더 이제 많아지고 있는 ADHD 행동장애를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납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민단체 제안으로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그 페인트 업계가 협약을 맺어서 WHO에서 권고하는 90ppm 이하의 납이 들어가 있는 페인트를 공공시설과 주택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의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에서는 고농도의 납이 함유된 페인트는 최소한 사용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유해물질 줄이기 운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는 생식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불임이나 유산 그리고 생식기 기형, 알러지 질환들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간에 이런 유해 물질들이 많은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이제 가임기에 있는 선생님들, 교사의 건강권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환경을 좀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년간 이제 활동했던 내용을 토대로 2019년 서울시 환경보건 시민토론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센터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을 하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실제 시중에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뭐 조달청, 학교장터 이런 데에서 실제 제품을 구매하려도 어떤 것이 안전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쇼핑몰에 들어가서 제품 검색하면 제품 정보가 거의 없어요. KC 인증 여부도 알 수가 없고 시험 성적서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런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업무 부담도 너무 높아지고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들과의 교육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활동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학교용품 지원센터를 교육당국이 마련해서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제품들의 안정성을 확인해서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들만 학교에 납품해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안전학교용품 지원센터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런 활동들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2019년 말에 우리 아름다운 재단에서 환경 영역의 신규 사업을 개발하시면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학교 내 구성원들이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노동할 권리를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3년짜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실제 현장에 계신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좀 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1년차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것이고 어린이들의 활동 공간이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을 좀 확대하고 그 실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들을 좀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1년차 사업으로는 우선 인식 개선과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 좀 중점을 둬서요. 학교 내에서 유해물질과 그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교육 캠페인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
컨텐츠를 실제 학교에 접목해보는 시범교육, 네, 이런 그 컨텐츠와 실전 활동을 공유를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구축해보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초등학교 교사 5명의 선생님들이 저희 집필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직접 교재를 집필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6개 학급에서 시범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하여 28개 학급에 한 700여 명의 학생들이 시범 교육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 개발된 교육 캠페인 컨텐츠를 좀 더 확산하는 교육 확대와 함께 안전한 제품의 그 생산과 사용 확대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제품의 안전성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들에게 학교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인증 마크를 저희가 달아주기 위해서 유자학교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마크 공모전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자학교가 조금 소문이 더 나와서요. 전국 11개 지역에 46개 학급 1200여 명의 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유자학교가 저희가 개발한 교육 캠페인 콘텐츠입니다. 유자학교는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학교의 줄임말이고요. 실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개발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창체나 환경 교육 시간에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국어, 사회, 과학, 실과처럼 다양한 과목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교과 연계로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각 과목에서 저희가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영역은 저희가 4가지 주제로 각 3차시씩 12차시짜리 교육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생활화학 제품, 그리고 플라스틱 분리배출, 그리고 학용품, 안전한 학용품, 우리 아이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과 개인위생용품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유자스쿨닷컴이라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놓았고, 그 안에 저희가 BI도 개발을 했습니다. 유자를 모티브로 해서. 네, 굉장히 귀엽죠? 깜찍하죠? 많이 이용해 주세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희 워크북과 교육 영상 만들기 키트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물론 출처는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시면 워크북이 PDF 파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환경 호르몬의 역습이라든지 독성가족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고유미 작가님과 함께 각 주제에 맞는 영상도 직접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 탐정단, 쓰레기 일생 이런 영상들이 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제도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보건법 4조 1항에 학교 시설 내에 유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근거로 하여서 학교에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그 친환경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조례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은 유해물질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과,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이 이런 안전성에 대한 그 실태 조사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현장이 어떤지 좀 그 실태 조사를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토대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님과 함께 그 교육위원회 전원 공동 발의로 서울시교육청 학교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관리 조례안이 발의가 된 상태고요. 지금 회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3월 초 다음 주죠. 3월 5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조례안이 최초로 통과가 되면 전국의 각 지역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마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그 안전한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유해물질로부터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유자학교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직접 참여를 하시고 그 시범교육에도 참여를 해주신 우리 숭동초등학교의 배송원 선생님께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그 교육활동과 그리고 어떤 지금 유해물질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의 제도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네, 2부에 또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 송중초등학교 교사 배성호라고 합니다. 예. 직접 이렇게 뵙고 얘기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곧 3월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서 지금 학교에 출근해서 이제 올 3월부터 친구들을 어떻게 만날까 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실 학교 현장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서 사실은 저는 박수민 선생님 그리고 김진범 선생님 만난 덕분에 이렇게 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만들기, 그러니까 유자학교.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그동안 같이 풀어왔던 이야기들이랑 내용들을 같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옐로우 카펫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예, 친구 학생들 2명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공간이 되게 애달픈 사연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여기 또 뭐 초등학교 있나 보다, 어린이들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좀 슬픈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 건너 있는 친구들, 특히 어린이들, 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갑다고 해서 누구야라고 부르게 되면 그냥 선뜻 길을 건너와 버리게 됩니다. 그때 여기가 바로 저희 동네 근처인 서울 기론초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여기서 이제 안타깝게 유명을 좀 달리했습니다. 요 옐로 카펫이라는 게 유명을 달리한 부모님들께서 너무나 슬프고 뭐 감히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도로교통 전문가들 같이 뜻을 모아서 옐로 카펫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호로 우리나라 국내 1호로 기런초등학교 이 당시 이제 이렇게 자리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이 옐로 카펫이 주는 의미들이 우리 유자학교랑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되게 좀 뉴스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죠. 학용품에 되게 좀 문제 있는 유해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큰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나올 게 나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은 또 속이 상했습니다. 이맘때면 나오는 뉴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사들에서는 늘 새학년 새학기가 되기 전에 하는데 근데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뉴스는 계속 되풀이해서 나오는 걸까? 늘 이맘때 이 뉴스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떨까? 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유자학교는 현장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좀 좋아하는데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딱 봤을 때 제가 유자학교를 하겠다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배 선생님 이제 과일에도 관심이 있냐고 어떤 거냐면 유자학교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라고 했었을 때 대개 유해물질하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움츠려들잖아요. 선뜻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유자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친근한 이미지여서 훨씬 더 즐겁게 좀 다가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분야에 현장 선생님들 관심도 참 많아서요. 1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황금 같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김심원 선생님, 박수미 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3주 동안 연수를 했는데 금방 마감이 돼서 되게 즐겁게 전국 여러 선생님들이랑 한 20분 선생님들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눴던 이야기들은 화학물질 아시나요? 뭐 아이들과 여러 가지 안전 수업 이야기. 근데 진짜 학교는 안전할까? 그리고 달라진 우리 사회의 그 기대와 숙제. 그래서 학교에서 어린이와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찾는 팁, 그리고 사회적 상상력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유자학교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전국에 이제 제주 지역까지 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유자학교를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나눴던 사례가 유자학교, 유해물질로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교육활동 사례집도 나왔고요. 무엇보다 저는 좀 되게 보람차고 고마웠던 게 이 친구들이 직접 EBS에 유해물질 없는 학교에서 우리가 만들었어요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했던 제자들인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좀 힘을 냈었고요. 반 친구들이 유자학교 우리가 만들어서 리포터를 직접 했었어요. 물론 방송국에 가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할 것인가. 사실 저는 민감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끔 안전한 삶터를 살 수 있게끔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과학을 화학물질을 많이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아주 그냥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 겨울학교 지금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관심도 있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데 전 너무 감사한 게 이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 행동 여기를 비롯해서 이 수많은 연대 단체들 그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힘써 주신 덕분에 저희 현장 교사들도 우리도 그럼 같이 좀 풀어가자. 그래서 저는 늘 이게 동료 선생님들에게 김신범 선생님께서 쓰신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이 책을 강추드리면서 함께 좀 읽고요. 작년에도 이 책을 읽었고 올해도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께 이 책을 같이 나누면서 좀 같이 그리고 전국의 여러 학교 특히 사회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 행동 같은 시민단체 이야기들을 어떻게 수록을 좀 잘해서 수많은 아이들도 시민단체가 어떤 곳이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또 더 보다 더 살기 좋고 더불어 행복한 곳을 만들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막 뭐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나오게 됐는데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제가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저희 교실의 칠판 그리고 책상, 의자, 그리고 뭐 위에 천장,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깜짝 퀴즈에 나왔던 블라인드 같은 난연제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은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저희 교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저희 교실 촬영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작지만 큰 발걸음이라고 저도 이렇게 기사 표지를 내준 참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이 늘 어떤 소수의 어떤 연구자와 활동가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진짜 그 공간에 살고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현장 교사들이 같이 만들어 나간다면 훨씬 더 파급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례안도 상정이 됐지만 조례안 제정만 뭐 제도적인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고혜미 작가님께서 되게 좀 최근에 만나뵐 때 되게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저께 이제 회의를 같이 줌으로 했었는데 위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유해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 너무나 또 센 자극이 오게 되면 너무 위험해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조금은 유자학교 그 마크가 주는 그런 경쾌함과 유쾌함처럼 선뜻 다가갈 수 있는 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학생들과 계속 수업을 하고 올해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발제를 좀 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진짜 역설적으로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코로나만의 위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안전은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저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를 쓰는 학생들 중에 뭐 꼭 학생들만이 아니죠. 성인들도 피부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든 공공기관이든 대중교통이든 우리가 손 소독제나 이런 거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괜찮을까? 그래서 당연히 뭐 방역이나 그런 걸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근데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라는 것이 비단 학교 공간만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누구나 다 이용하는 학교 공간에서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사회로도 더 확산이 빠르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런 민감성을 갖고 펼쳐간다면 훨씬 더 여러 영역에서 그리고 더 파급력도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시민교육 이제 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서 그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과 반차별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공존, 연대를 할 것인가. 사실 더 양극화가 되잖아요. 코로나 이 상황들이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작년 저희 교실 모습인데 이게 보시면 되게 슬픕니다. 저 역시도. 칸막이들이 다 있고 근데 좀 갑갑하게 겨우 이제 좀 교실로 왔는데 이 갑갑한 상황 속에서 지내야 된다는 게 되게 좀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그 과연 책상 가림막은 안전한가? 그래서 참 고마웠던 게 일가건강 유자학교 프로젝트에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이 책상 가림막이 과연 안전할까? 그랬을 때 같이 좀 조사를 좀 해봐 주셨어요.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학교만이 아니죠. 사실은 가림막들 많이 사용하는데 안전을 좀 다시 물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대형 마스크는요. 여성사전시관 고양시에 있는 그 특별기획전입니다. 그래서 방역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 수많은 또 여성들 사실은 이중삼중 더 차별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젠더적인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저는 여기서 코로나19가 뭐예요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참 좋았던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격 수업을 작년에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코로나19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임상혁 원장님, 녹색병원 원장님께 제가 대표로 가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인터뷰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게 이제 코로나19가 뭐예요인데요. 좀 그런 형태의 접근들이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뭐 따뜻한 물은 코로나의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어떤 마스크를 써서 호흡하기 쉬울까요? 누가 우리를 도울까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방점은 어떤 내용적 지식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정의로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좀 접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좀 생각들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나온 포스터인데요. 벌써 100여 년 가까이 된 이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살리자, 내일을 살리자,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라고 돼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미래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동시대 시민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좀 다가서면 좋겠고요.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좀 장면입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되게 뭐 입덧을 하거나 그랬을 때 좀 그 진정제 효과가 있는 약품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상용이 됐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거 좀 위험하니까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했는데 이게 참 부작용으로 이렇게 팔 다리 이렇게 발달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신범 선생님이 이게 그 포스팅 해주신 건데요. 위험한지 확인 안 되었으니 안전한 게 아닐까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좀 우리가 좀 민감성을 갖고 위험이란 부분들은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 너무나 뭐 그 공포에 질려서는 안 되지만 근데 좀 안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물질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코로나19가 뭐예요 할 때도 계속 학생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궁금한 걸 하듯이 저는 해마다 학생들이 이제 새롭게 만나면 새학년 새학기에 화학물질에 대해 들어본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떠오르는 거 어떤 건가요? 했을 때 작년 학생들 이야기예요. 손세정제, 락스, 뭐 곰팡이 제거약, 뭐 슬라임, 화장품, 뭐 치약, 액계, 세제, 뭐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뭐 색소, 사이다, 샴푸, 린스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화학물질 하면 떠오르는 거 해서 이런 뭐 수많은 이야기들 앞서서 뭐 궁금한 점들과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직접 앞서 우리 발표해 주셨던 박수민 선생님께서 이렇게 3년 전, 4년 전부터 이렇게 저희 교실에 와주셔서 실제로 이 화학물질 측정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옆에 이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이런 자료들 꾸준히 이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잖아요.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실 학교와 무관하지 않은 환경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가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학년 사회 시간에 헌법 시간에 민주주의와 정치 시간에 이 내용들을 환경권으로서도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 가까이 있는 물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김신범 선생님께서 강의 오셔서 지난 학교 삼양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퇴근 시간을 넘겼는데 끝까지 막 5시 넘게까지 열강을 다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때 가장 민감도가 높았던 게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커팅 매트였습니다. 이 커팅 매트의 유해성들 그리고 특히 좀 위험성들이 많고요. 뭐 그때 마침 또 저희 막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나 그 어린이들 이제 학부모로서 뭐 선생님들도 동시에 이제 여러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의 민감성이 있어서 커팅 매트가 이렇다는 거에 되게 좀 놀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용품에서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바꿨어요. 실제 지금 제가 송중초등학교 와서도 다시 노동환경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드려서 체육용품과 학습용품들 전체 좀 조사를 했고요. 학교에 있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개별 몇몇 학교만이 아니라 여러 학교가 동시에 서울에만 초등학교가 600여 개가 넘습니다. 전국은 3,000여 개가 넘고요. 이런 공간들, 뭐 초등학교만이 아니죠. 어린이집,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좀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자학교 뭐 같이 집필을 좀 하게 됐는데요. 여기 시민참여단 선생님들 오늘 뭐 같이 지금 이 연수에 같이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계셔서 훨씬 더 풍성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아이들과 만나면서 수업이나 교육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훨씬 꾸준히 활동해 오시고 연구해 오신 분들 선생님들께서 더 나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획단 차원에서 계속 여러 차례 회의하면서 유해물질 탐정단,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젠 안녕, 그리고 이제 학용품에 숨겨진 비밀 모두를 위한 화장법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요. 저는 이 학용품에 숨겨진 비밀을 좀 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교과 연계 과정 및 차시라고 좀 붙여놨는데 이유가 좀 있어요.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여러 교과 사실은 화학물질 이렇게 하면은 뭐 과학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어, 사회, 과학, 미술 여러 과목들에서 이 내용들이 다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 현장에서 강조점은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주제 중심 통합해서 그런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선생님들께서도 이걸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많은 학용품이 있는데 일단 전 지우개를 좀 초점을 두고 좀 수업을 전개를 했어요. 누구나 아이들, 학생들, 뭐 저도 지우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지우개의 이 숨겨진 비밀이 무엇일까? 그래서
늘 사용상 주의사항에 보면 먹지 마세요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프탈라이트라는 가소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되게 깨알같이 아이들이 당연히 노안이 오지도 않는데 아이들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작은 글씨들을 좀 주목하면서 실제 반 학 친구들 그 지우개입니다. 저희 반 작년 제자들 썼던 그러니까 그냥 요런 지우개들 보면서 이게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고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었고요. 실제 이제 아이들 요새 뭐 에바 재질로 좀 바뀌었는데 실내화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박수민 선생님께서 직접 와서 해주시고 작년 저희 교실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축구공에 빨간 딱지도 붙어 있고 예 그래서 초록색과 안전과 또 중간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제자들이 이제 문제인식, 대안정책, 실행계획, 뭐 공공정책해서 나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이거 문제가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꿔볼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또 고마웠던 게 저희 반 교실에 있었던 소파가 토요판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신문 1면으로 나왔습니다. 6학년 4반 소파의 비밀이라고. 바로 이게 난연제가 있어서 되게 큰 이제 이슈가 됐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거 버리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로 치열한 토론을 했었고요. 그 과정은 지금 시간 때문에 아쉽게 못 보는데요. 지식 채널에 위험한 소파로 또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학생들은 막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소파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보안파예요. 우리는 이 소파를 이렇게 천을 씌워서 쓰겠다라는 보안파가 나중에 가장 큰 의견을 지지를 받았어요. 모든 물건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안전성도 담보하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에 사실은 소파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 구매를 못했어요. 근데 다시 교실이란 공간에 일상의 변주를 자꾸 하다 보면 되게 상상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다시 풀어가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실제로 안전한 지우개를 찾아서 해서 미션을 줬었어요. 6학년 4반에 김신범 선생님 오셨는데 화학물질 위해서 누구 지우개 뭐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그래서 지우개 진짜 안전한 거 어떻게 찾지? 그러면서 이거 해결해 보자. 막 일섬 뭐 마트 문구 막 이렇게 가서 했는데요. 근데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교재 여기 발암물질 행동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어린이 환경에서 PBC를 없애주세요 이런 캠페인 하셨던 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럼에도 최근에 이제 또 줄넘기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유해 성분 안 나오는 줄넘기를 만들고 지우개 만드는 또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찾아서 그리고 프탈레이트라는 게 이제 과학적인 설명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시간의 경제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성분들을 다시 보는 거. 그리고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제일 뒷면에도 교과서에도 이 어린이 공동 안전 검사 필증이라고 이렇게 그게 있어 KC 마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상에서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거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다은이랑 예원이가 저희 학생들인데요. 이 친구들의 도전 아까 보여드렸던 그리고 어린이 안전 환경이 중요한 까닭인데 좀 상상력을 뭐 화위라든가 우리가 그런 앱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마크도 노르딕 에코라벨이나 뭐 EU 에코라벨이든 이렇게 제시하면서 직관적으로 누구나 이게 막 성분을 알고 머리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안전한 제품을 쓸 수 있게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는 아이들, 어린이 청소년들이 중심이 좀 돼서 안전마크 공모전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러니까 막 기술 표준이나 막 그런 복잡한 것이 아니라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전하게 건강한 학용품 어떻게 고를까요? 막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것들을 좀 담아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위험한 소파 지식 채널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유해 화학 제품 어떻게 하죠? 함께 고민을 시작한 아이들, 학생들 해서 그래서 안전 마크를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갔었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바꾸자, 행동을 바꾸자 해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 득과 실실
그러니까 이거 경제 발전에 해가 되지 않나요라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같이 토론해 볼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부분들은 오히려 요 강의 들으시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항균 제품 피하고 인공향기 될 수 있으면 일회용품보다는 물건을 아끼고 오래오래 좀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요 발표 자료로 이제 사회참여 발표 대회에 나갔어요. 어느새 2년 전 6학년 4반 친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서 발표도 연세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앞서서 박수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세상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는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해서 토론회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임상혁 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고 저도 뭐 같이 참여하고 박수민 선생님 사회 봐주시고 또 수많은 토론자 이렇게 분야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곧 제정이 이제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정이 됐다고 해서 오히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관리 부서부터 일단 만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열심히 진짜 좀 없애주세요 하는데 이런 제안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막 친환경 농산물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마트에 가면 그런 존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뭐 학부모이기도 하니까 막 신학기 물품 대전에서 막 대형 유통사들에서 뭐 메신저나 메일 같은 게 오더라고요. 카드사를 통해서도. 근데 좀 안전한 제품 살 수 있는 매대라든가 그런 코너들을 좀 그 유통사들에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아니라 오히려 조달청, 그러니까 산업통상부와 조달청 쪽에서 훨씬 더 최소한 학교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더 안전한 기준으로 조달청 그 입찰 기준을 강화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게 좀 유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소중한 사례들이 현실로 좀 이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제가 감히 책을 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한 20여 권 정도가 되는데요. 뭐 물론 같이 쓰는 책도 많은데요. 근데 책을 쓰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바꿔나가는 것들을 기록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바꾼 거, 안전지도로 동네를 바꾼 거, 그리고 이수정 공인노무사 선생님이랑 일과 권리 탐구 생활이라는 걸 썼는데요. 노동 환경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가족들 일터 현장에서 뭐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필수 노동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예, 지금은 현재 이윤근 소장님께서 저희 교실에 와서 수업을 해주셨어요. 바로 착한 손잡이. 마트 노동자들이 너무나 우리 뭐 마트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그 상자를 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잡이 하나 내는 거. 근데 인간공학으로 저희 반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도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좀 읽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은 뭐 유자학교로도 만들었지만 좀 교과서로도 다시 그래서 좀 선순환이 좋은 내용들이 선순환됐으면 좋겠다 해서 나중에 좀 뭐 검색해서 좀 한번 읽어보셔도 그러니까 지역 도서관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읽어보시면 되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그런 내용이 저는 많아지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늘 그 저는 이제 신영복 선생님은 좀 제 사표로 삼고 학부 때부터 청강도 다니고 뭐 졸업 이후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 뭐 늘 강의 열려 있고 그래서 찾아뵀었는데 같이 희망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겨울 학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태까지 길을 만들어 오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고맙게도 그렇게 잘 만들어진 길 위에 현장 교사로서 제가 발 딛고 있는 현장에서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선뜻 손을 잡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희망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한 길. 네, 그러면은 이제 배성호 선생님께 실시간 채팅창 못 보셨죠? 네네네. 배성호 선생님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 최원영 작가님께서 써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 지우개가 잘 지워지기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아인 지우개가 나와서 되게 놀랐다고 하셨고, 네.
선생님 보시면서 학교에서 현장의 희망을 본다 이런 말씀들을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에 이제 학교 새 학기에 물품들을 많이 산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요새 어떤 물품을 사시면서 또 유해성 기사가 막 뜨는데 어떻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떤 게 고민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새학기에 지금 바로 이제 구입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뭐 3월 한 첫 주, 두째, 한 3월 달 정도에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1학기 준비물을 좀 구입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이제 최근에는 학습 준비물비라고 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도 지자체에서 서울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학생 1인당 한 2만 원 정도의 그 물품 구입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코더라든가 그리고 집에 또 많이 오래 머물 수밖에 없으니까 홈 트레이닝 뭐 차원에서 요가 매트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이제 좀 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좀 같이 되게 좋은 취지로 저도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속상했던 것이 어저께 이제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유해물질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도 그런 그 마음이 되게 크신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왕이면 되게 안전하고 좋은 거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싶은데 근데 정작 우리가 마음을 써서 이렇게 구입했는데 그게 뉴스에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좀 충격도 받고, 와, 되게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의지로 했지만 그런 게 안 돼서 사실은 좀 그 고민이 있어서 지금 한 3월 둘째 주 정도에는 사실 3월 초에는 선생님들이 거의 주말에 파김치가 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토요일 오전 정도에 어떤 학습 준비물이나 이런 걸 구매했을 때 좀 팁이라든가 뭐 정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근데 저조차도 작년에 물품 구입을 이렇게 하는데 2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 돼서 박수미 선생님께 SOS를 해서 물품 정보도 확인했는데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냥 많이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 직관적으로 안전한 제품 이렇게 믿고 살 수 있게끔 사실 우리 그 국격이 이제 그 정도는 올라왔는데 아직은 좀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좀 그걸 같이 해보면 어떨까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격이 올라왔는데 네, 이제 학습 준비물도 준비해주는 국가가 되었는데 그것들을 유해한지 안 한지 안전한 물질을 몰라서 제품을 몰라서 네, 안전한 학습 교구 센터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볼수록 다른 선생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배성원 선생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배성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김선미 선생님이 여쭤보셨고 유정열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 말고 선생님들 계시는 공간에도 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런 제품 구매할 때 그런 걸 신경 쓰시는지 네 궁금하시다고 하시고 후두냥님께서 매년 선생님이 맡는 학년이 바뀔 텐데 교육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어떤 피드백을 보이냐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하면 제품 선택을 할 때 좀 바뀌느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우선 여기까지 네 조금 네 질문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메모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사실은 되게 민감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뉴스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그 교사 커뮤니티에 좀 다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참 그래도 저는 희망이 좀 있다고 보는 게요. 그 교사 커뮤니티들에서 되게 좀 이런 반응들이 이거 진짜 몰랐다. 사실 이제 이거는 거의 우리 이제 국민 시민 수준이랑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뉴스에서 뭐 발암물질 생리라든가 가습기 살균제 정도가 나오면 이제 그랬어라고 하는데 뭐 일상이 지나고 나면 잊히는 문제인데 근데 저는 그래도 역설적으로 희망은 어떻게 보냐면 1학년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또 그런 좀 영유아 친구들 되게 또 민감도가 있으시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듯이 선생님들도 점점 이게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유자학교가 바로 그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유자학교에서 작년에 한 30여 학급에 그리고 700여 명의 학생들이 같이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어떤 피드백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사실 한 번 했다고 당장 달라지진 않지만 근데 민감성이 생겼어요. 학생들이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아 선생님 여기는 마트에 갔는데 PVC 매장이 따로 있어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좀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사용하는 공간 사실은 되게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 드리는 게 저는 이제 학교에 가면은 요정이 됩니다. 그 체육 시간이 되면 체육복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늘 화장실 가서 좀 약간 모양 빠지게 그래서 심지어 이제 좀 친구들이 도와줘서 바지도 잡아주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공간 중에 저는 도서관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뭐 교실을 옮겨서 아직 짐도 사실은 제가 책이 한 10박스가 넘어가지고 아직 짐도 못 풀었는데 제 바로 뒤에 보이는 요 사물함 같은 경우나 그런 책장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 전국 공통인데요. 마감재가 다 시트지를 써서 되게 유해 물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의외로 그리고 또 체육관 공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지난 학교와 지금 학교에서는 이 연수를 좀 하면서 그 민감성들이 좀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눈뜨기 시작하면 이게 되게 달라지는데 다만 이게 위험하니까 안 돼가 아니라 우리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보자라고 해보면 되게 달라져서 저는 그래서 요새 동네 도서관들도 좀 이렇게 같이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장들, 도서관 선생님들 다 뭐 누구나 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도 되게 속상해 하시거든요. 아, 이렇게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동네 새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마감재 때문에 그게 다 공들였던 게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유자 학교를 비롯해서 좀 많이들 관심이 있고 학생들도 이걸 한번 이제 알기 시작하면 좀 행동들이 달라지고 분리 배출하는 날 우리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포장 용기 같은 것도 바꾸고 그래서 금전 선생님이 뭐 과자 이렇게 특정 과자든 어떤 거든 어택 그런 거 재밌는 거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또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학생들이 이게 나빠 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그걸 안 쓴다든지 이렇게 되진 않지만 분명히 민감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PVC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PVC잖아 이런 말을 하면서 재질을 보고 약간 이런 것들이 변화의 조짐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은 여러 번 걸쳐서 되면서 쌓이는 것 같고 또 현장에서 이런 교육을 해주시는 배성호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기쁘고 유자학교도 이렇게 알리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바쁘고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굉장히 막 원격 수업 우리가 다 이렇잖아요. 저희도 지금 원격 하면서 막 버벅거리면서 시간 막 오디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좀 죄송하지만 맨날 늦어지고 있는데 원격하면서 버벅대고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다 적응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바쁜 시기에 저희 유자학교는 항상 마감이 진짜 빨리 돼요.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그만큼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금방 이제 유튜브 채팅장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정말 효과가 클 것 같다 이랬는데 저희도 해보니 정말 학교 내부에서 선생님들이 유자학교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배고프시죠? 다른 분들이 또 뭐 질문 있나? 네, 그렇진 않고 선생님 이거 궁금하신데요. 저학년하고 고학년이 교육을 받았을 때 좀 다른지 이거 좀 다른가요? 그쵸. 그 저학년 고학년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농담처럼 저는 1학년과 6학년은 다른 세계에 사는 존재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집 친구들도 1학년, 6학년 다 거쳤는데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1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과 6학년이 받아들이는 건 되게 큰 특히 이제 우리 성인이 돼서 뭐 5살이야 뭐 이렇게 큰 게 아니지만 지금 여기 초등학교 현장에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우주가 다른 존재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저학년들에겐 좀 더 친근하면서 근데 오히려 저학년들이 더 흡수력이 좋아서 더 너무나 이제 강요하는 형태가 아니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왜냐면 오히려 우리 저도 부끄럽지만 그렇잖아요. 이렇게 1학년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거나 질서 지킬 때 더 민감해서 아빠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저도 많이 혼나봤는데
되게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고학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 존중받는다는 걸 알고 이렇게 선택지가 있으면 되게 학생들이 좀 주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1학년이나 이렇게 저학년 친구들은 아무래도 손이 좀 많이 가는데 이렇게 근데 그렇게 다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공유하되 스스로 판단해 보게끔 왜 그러니까 북유럽에서는 왜 이런 마크를 자발적으로 만들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훨씬 더 민감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럼 우리도 만들자라고 더 먼저 치고 나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늘 고학년 친구들이랑 좀 뚝딱뚝딱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들 이제 답이 잘 되셨는지 선생님께서 도서관 말씀하셔서 도서관 서가부터 바꾸자 이 말에 삐를 받으셔서 최원영 선생님께서 도서관 문화 네트워크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점조지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이 되고 교육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문을 내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도 공감을 하시는지 이걸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정열 선생님께서 이런 유해물질 얘기를 하면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 파급력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늘 이제 학기 초에 편지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좀 이렇게 강요형은 사실은 누구나 그리고 그냥 뭐 두 아이의 아빠이자 그냥 뭐 저 역시 같은 동시대 시민으로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근데 좀 부모님들이 학생들이랑 꾸준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거는 이제 유자학교에서 장바구니를 이렇게 좀 같이 나눠주셔서 시장에서 부모님이랑 그 유자학교 바구니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몰랐지만 하고 혹시 선생님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자꾸 좀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너무 교사다 학부모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동시대 시민으로서 그래서 좀 그게 좀 낯설었었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또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조금씩 그래서 저도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여전히 뭐 이렇게 해서 솔직히 아이들에게 다 얘기하거든요. 선생님도 아직 되게 그 생각과 이게 일치는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좀 그랬을 때 호응이 높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막 이렇게 더 이렇게 너무 앞서가 버렸으면 아예 범접이 안 되는데 우리 선생님 되게 빈틈이 많은데 그래도 뭐 하려고 해. 이제 아이들도 그러고 부모님들도 그래도 좀 이렇게 전화 상담이나 이렇게 하시면 요새 아이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 달라져서 집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해보신다고 해서 저도 되게 고맙죠. 예. 바쁜 신학기가 시작될 때 이렇게 수업 맡아주시고 현장은 아주 구체적인 목소리 어떻게 유자학교 유해물질 교육과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선생님 신학기 응원 드리고 신학기에 사는 물건들에 대해서 안전한 물건 살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들어주신 저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러니 맞점하시고 강의 후기 같은 것들은 이번 주 내에 다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목요일 맞이하세요. 고맙습니다.